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한인 등 아시안 자녀들이 1세대 부모들의 흑인 인권운동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된 흑인 인권운동,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에 대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며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등 아시아 약 10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라인 편지 BLM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가 지난 8일 공개됐습니다. 이 편지는 뉴욕과 LA를 비롯한 전국 아시안 1.5세와 2세들을 주축으로 전 세계 약 200명의 아시안들이 번역에 참여한 온라인 편지입니다. 30명의 한인이 공동 번역한 한국어 편지는 10일 발표됐고 이어 추가 10개 국어 번역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시안 자녀들은 편지에서 흑인 인권 운동 동참에 앞서 1세대 부모들의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번 번역 프로젝트는 지난 7일부터 뉴욕 기반의 중국계 2세 인권운동가 크리스티나 후에 의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로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번 온라인 편지에 이어 2차 프로젝트로 각국 언어로 제작된 오디오와 비디오, 영상 편지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흑인 청소년이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사망할 확률이 같은 연령대 백인 청소년에 비해 21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 격차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9일 평등정책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흑인 청소년이 경찰 총에 사망할 확률은 100만 명당 31.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 백인 청소년은 100만 명당 1.47명으로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등정책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15년까지 12개 대도시와 중간 규모 도시에서 경찰이 무력을 행사한 19,000건의 사건 케이스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인종 구분 없이 일반 시민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곤봉구타, 후추 용액 분사, 테이저건이나 총 발사 등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2%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흑인 범죄 용의자에게 무력을 행사한 경우는 백인 용의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경찰이 흑인에게 무력을 집행한 경우는 흑인 인구 10만 명당 273명, 백인의 무력을 집행한 경우는 백인 인구 10만 명당 76명에 그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경찰력 집행과 재판 관행 분야에 대해 흑인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며 사법 분야에 관한 흑백 인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버니 샌더스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진보적 정책들이 수용되면서 이젠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되기를 막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한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은 클린턴 전 장관과 민주당이 자신이 추구하는 진보적 정책들을 수용해야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경선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8일부터 열린 민주당 정강정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샌더스 의원의 일부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2일 뉴햄프셔주에서 진행된 공동유세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과 몇몇 이슈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강을 만들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5개 주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한 후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등 민주당 인사들은 잇따라 클린턴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가 나오면서 이민자들의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취업이민 2순위가 2년 6개월이나 후퇴하면서 영주권 취득도 2년이나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됐지만 당사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6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새롭게 설정되면서 2014년 2월 1일로 공지됐습니다. 전달까지는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무려 2년 6개월이나 후퇴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민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체류 신분 유지 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반면 취업 3순위의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판정일자는 2016년 3월 15일로 전달보다 2주 진전됐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2순위 신청자들이 3순위 신청자들보다 2년이나 더 늦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상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신청자들이 취업 2순위에 몰리면서 올해 배정된 영주권 쿼터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후퇴라며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오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1, 4, 5순위에서는 모두 영주권 판정 일자에서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출산 전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에 대한 보험 차별이 금지됩니다. 뉴욕주 재정국은 우울증을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가입, 갱신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이 건강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에 대한 보험 가입 조건이나 보험료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여성 가입자에 대해 생명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을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같은 보험 상품에 대해 출산 전후 우울증을 겪는 이유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산모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4월 모든 보험사에 산모 우울증 진단 검사를 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또 각 보험사를 상대로 출산 전후 여성들의 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차별적인 보험 약관이나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 일부 전철 구간의 야간 시간대 노선 운행이 변경됩니다. MTA는 패스트트랙 8번가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변경되는 대체 노선을 알렸습니다. MTA는 패스트트랙 8번가 구간 보수공사로 인해 ACE 전철의 일부 구간의 야간 시간대 노선 운행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구간은 59가 콜럼버스 서클에서 J 스트리트 메트로테크 구간으로 14일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노선 운행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A전철은 DF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우선 59가 콜럼버스 서클에서 34가 헤럴드 스퀘어역 구간은 D 노선으로 운행하고 이후 F 노선을 따라 J 스트리트 메트로테크까지 운행합니다. 이 전철도 MF 노선으로 바꿔 운행합니다. 이 전철은 5번가 53가에서 34가 헤럴드 스퀘어역까지는 M 노선으로 이후 2번가역까지는 F 노선으로 운행합니다. 월트레이드 센터에서 7번가 구간은 운행하지 않고 C전철은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와 관련해 MTA 측은 해당 구간은 1, 2, 3, 4, 5, 6, DF 노선을 대신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유명 셰프의 고급 요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올해 레스토랑 위크는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시전역의 인기 레스토랑 370곳이 참여합니다. 애피타이저와 메인, 디저트 3코스인 프리픽스가 마련되고 가격은 런치 $29, 디너 $42로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 음료와 세금, 팁은 별도지만 가게에 따라 코스에 음료가 포함되는 곳도 있습니다. 기간 내 평일에는 모든 식당이 참여하고 토요일은 제외, 일요일은 가게
단체마다 참여 여부가 다릅니다. 평일에는 런치, 주말에는 디너만 제공하는 등 런치와 디너 둘 중 하나만 참여하는 식당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참가 식당 검색과 예약은 뉴욕시 웹사이트 또는 오픈테이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사용자는 미리 카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제출하면 $35 이상 사용 시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금연을 도와준다는 전자담배. 과연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 뉴욕 시민은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실시한 전자담배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전자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시민은 53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전자담배 선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전자담배를 흡연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8에서 24세 시민은 전체 1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25에서 44세 흡연 비율도 10.9%에 달했습니다. 전체 연령대 평균 전자담배 흡연율 8%와 비교하면 3에서 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남성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10%로 여성 6.6%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의 흡연 비율이 11.8%로 가장 높았고 브롱스가 6.5%, 나머지 3개 보로는 각 평균 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와 한인축제재단이 주관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후원하는 연꽃축제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36회 연꽃축제에는 수만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아시안 커뮤니티의 다양한 공연과 문화 그리고 먹거리들을 즐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호스트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면서 한복 체험을 비롯한 전통 놀이, 국악 공연 등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타 커뮤니티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개최되어 온 연꽃축제는 매년 한 국가의 문화를 축제 주제로 지정해 진행되며 한국에 이은 다음 축제의 호스트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인타운의 2017년형 뉴 엘란트라에 전시 공간을 만들고 문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차량 소개와 함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 공간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문화 공간으로 결합된 이번 전시관은 대중과 소통을 강조했으며 경품 행사를 통해 신형 엘란트라 한 대를 증정하는 등 행운의 이벤트도 개최됩니다. 응모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통해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웨스턴과 윌셔에 위치한 마당몰 1층 광장에서 열리며 주말에만 무료 시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러시아 체육계가 최악의 도핑 스캔들로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열리는 뉴 올림픽에 가까스로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 열린 러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미녀새로 불리는 이신바에바가 4m 90cm를 뛰며 우승했습니다. 현재 세계 1위 기록보다 2cm 더 높은 기록입니다.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면 우승 후보 1순위. 하지만 러시아 육상팀이 도핑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이신바에바의 올림픽 참가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Где-то так в глубине души есть надежда. То есть она совсем прям не умерла.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육상 800m 결승전. 러시아의 사비노바 선수가 독보적인 마지막 스퍼트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아닌 금지 약물의 힘이었습니다. 금메달은 박탈됐지만 함께 뛰었던 선수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More than anything, you can never give me back those moments. Those moments that you stood on top of and you held your head high and you were proud of.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 가운데 약물 복용 혐의가 적발된 선수는 8명. 더욱 충격을 준 건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도핑 샘플을 파기하는 등 축소, 은폐를 해왔다는 겁니다. Our conclusion was that all of this could not have happened and continue to happen without the knowledge of and either actual or implied consent of the state authority. 결국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1월 모든 러시아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리우올림픽에는 혐의가 없는 선수들만 개인적으로 오륜기를 달고 출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이에 반발했고 이신바에바는 은퇴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Скорее всего, нет. Почему? Ну, во-первых, потому что я россиянка, у меня есть страна, у меня есть флаг. 일부 선수들은 왜 제가 비난받아야 하나요? 라고 쓴 종이를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I think an athlete that prepares for the Olympics all their life, for some it's their only chance to perform there. 반발이 커지자 올림픽위원회는 러시아 선수들이 추가 도핑 테스트를 받는 조건으로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If there are athletes qualified, then they will compete as members of the team of the Russian Olympic Committee. 하지만 러시아 선수들의 약물 파동은 육상 이외의 종목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치올림픽에선 최소 15명이 약물을 복용하고 메달을 땄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역도 선수들에게서도 금지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도 도핑 테스트에 걸려 리우행이 좌절된 상태입니다. I did fail the test and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it. I don't want to end my career this way and I really hope that I will be given another chance. 러시아 체육계는 앞으로 도핑 테스트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얼룩진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낚싯배를 운전하던 26세 강찬희 씨가 보트와 충돌하면서 강 씨는 사망하고 일행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국과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쯤 남부 뉴저지 바네가베이 오이스터 클릭 채널에서 강 씨와 일행 2명이 바다 낚싯배에 탑승해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다인승 보트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 경찰국은 어느 쪽에 충돌의 과실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11일 올해 말부터 퀸즈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을 퀸즈 내 직장 취업으로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7만 5천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 이번 프로그램에는 퀸즈 소재 대학 7곳에 7만 명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퀸즈 소재 다양한 직장에서 다양한 분야로 졸업생들을 연결시켜줄 계획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퀸즈의 지역경제 발전과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시장은 최근 포트리의 불법 단기 렌트가 성행하면서 소음과 무질서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포트리시 의회는 에어비앤비나 개인적으로 단기 렌트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경찰이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불필요한 직업훈련 수업료를 부과한 가짜 직업소개소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맨해튼 기반의 불법 직업 알선업체 델타 서비스와 업주 제프리스 폴리너를 무면허 운영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백 명의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직업훈련 수업료를 불법으로 부과했으며 일자리도 알선해주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아주 흐리고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주 무덥겠고 간간히 흐린 가운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후에 폭풍우권 안에 들면서 역시 무덥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